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31일 오후 9시 15분입니다. 밤입니다. 한국 언론이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세훈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이 미국의 김대중 비자금이 13억 5천만 달러, 13억 5천만 달러가 있다는 매우 신빙성이 높은 내부 첩보를 접수해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참여하였던 국정원 차장 최종업, 대북공작국장 김성년, 그리고 그 조사에 협조했던 국세청장 이현동, 그리고 국세청 차장 박윤준, 이 네 사람이 기소되어 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언론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한 몇 개의 단편적 보도만 나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 비자금은 뜬소문도 아니고 상당히 실체적 어떤 진실이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차례 걸쳐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13억 5천만 달러, 그 중에 1억 달러는 수표 형식으로 발급이 되어 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북한에 들어갈 뻔했는데 이번 이 조사로 차단이 되었다, 이런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1억 달러 수표의 사본을 국정원이 확보했다, 이 정도까지 깊게 들어갔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해킹 시도도 있었다. 이렇게 아주 흥미진진한 뉴스거리가 많은데도 한국 언론은 김대중이란 이름 때문인지 뭔가 가위 눌린 듯 이 사건 보도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소한 사건이 크게 보도가 되고 가장 중대한, 안보상 가장 중대한 사건이 묻혀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사각지대가 있든지 어떻게 보면 기자가 접근 못하는 성역을 기자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나 단편적 소식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 수가 있습니다. 작년 8월 15일 한국일보가 비공개로 처리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문을 입수해가지고 그 요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판결문이 비공개로 처리되는 것도 아주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에 뭔가 비밀스러운 사실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한국일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기 위하여 이른바 데이비슨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핵심 공작 활동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집된 정보에서 출발한 것이다 라고 보도했는데, 요건 조금 사실과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비자금의 단서가 될 만한 정보를 얻은 것은 사실인데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은 국정원에 전달된 해외로부터의 첩보였습니다. 한국일보는 국정원은 이런 방식으로 알게 된 DJ 차남 홍업씨 첩건 연루 고발 사건의 미국 국세청 수사 정보를 빼내기 위하여 해외정보원에게 약 3억 원을 대가로 지불하기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 한국일보가 단독 입수한 이현동 전 국세청장 1심 무죄 판결문에 따르면 이현동 씨가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데이비슨 사업이라고 불리는 DJ 뒷조사 사건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취임 3개월 만인 2009년 5월 최종업 당시 국정원장 3차장에게 DJ 가족 계좌 등을 건네며 비자금 추적을 지시한 것이 시작이었다고 판결문에 적혀 있답니다. 공장명이 데이비슨인데 이것은 DJ의 D에서 따온 코드네임이라고 합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공작을 실행한 대북공작국 이모 처장은 당시 국세청 차장이었던 이현동 전 청장에게 미국의 DJ 비자금 추적을 요청하며 2년간 12번에 걸쳐 5억 3,500만 원과 4만 7천 달러의 대북 공작금을 지불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일종의 국고 손실에 해당한다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 관계자들이 지금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세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김대중 비자금은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조사에. 세 번째는 여기 들어간 국정원 예산이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또 하나를 더 든다면 과연 북한과의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현동 전 국세청 차장은 당시는 청장은 이 사건 당시는 차장이었습니다. 이현동 씨의 지시를 받은 박모 국세청 국세조사관리관은 2010년 5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뉴욕의 한인 보수단체가 홍업씨 척건으로 추정되는 이모 씨 등 3명을 미국 IRS 국세청에 고발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뭐냐면 2004년 홍업씨 척건이 미국 뉴욕 건물 매수에 쓴 돈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풍문에 대해 보수단체가 수사를 의뢰한 것이었습니다. 박 관리관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정보를 받는 대가로 미국 국세청 즉 IRS에 다니는 해외 정보원 A씨에게 30만 달러를 주었다고 합니다. IRS는 2012년 1월 사건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지 못하고 이 씨와 최초 대출자를 사유죄로 비공개 기소한 채 수사는 종료되었습니다. 한국일보는 그렇지만 재판부는 데이비슨 사업 자체는 대북 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 조사 자체가 대북 관련성이 있어서 조사가 시작된 거다라고 인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2010년 상반기 국정원 해외공작국 정보관이 미국 내에 DJ 비자금 중 1억 달러가 DJ 셋째 아들 홍걸 씨가 운영하는 중국 회사 등을 통해 북한 평양 과기대에 송금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는 변호인 측의 증거가 재판부의 판단에 하나의 근거로서 작용했다는 보도입니다. 미국 내 DJ 비자금 중 1억 달러. 그럼 더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게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평양 과기대로 송금되려고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변호인 측이 제시한 증거인데 이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는 거죠. 사실이거나 사실에 가깝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무죄 선고를 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니까 김대중 비자금은 실체가 있다. 이런 판단을 씁니다. 그런데 실체가 있는데 이게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아니라 최소한 1억 달러입니다. 1,000억입니다. 1,000억. 이래도 이게 기사거리가 안 되는 대한민국입니다. 더구나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비자금을 조사한 국정원 국세청의 간부들이 구속 기소되고 나중에 지금은 불구속 상태입니다만 그런데 검찰이나 국세청이나 국정원이 지금이라도 이 비자금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사는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이렇다면 비자금은 덮고 비자금 조사한 사람을 단죄하는 이상한 모습이 되는 거죠. 더 한번 알아봅니다. 한국일보는 재판부는 데이비슨 사업 자체는 대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같은 판단에 기초해가지고 이현동 전 청장을 국정원에 대한 단순 협조자로 간주해가지고 무죄를 선고하고 비공개 재판 심리를 진행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정리하면 국정원이 터무니없는 풍문을 수사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김홍걸 씨가 1억 달러 송금 시도와 관련된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란 이야기죠. 왜 하필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가? 대북 관련성이 있다면 국정원과 국세청의 조사는 국가기관의 당연한 의무이고 이를 덮는다면 이게 오히려 중대한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비자금 의혹을 조사한 국정원의 차장, 국장, 국세청장 차장이 기소되었는가? 왜 검찰이나 국정원은 비자금을 조사한 사람을 처벌하려 하고 비자금 자체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는가? 1,00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이 미국에 실제하고 북한으로 들어갈 뻔했다면 이것은 나라를 흔들만한 스캔들인데, 그리고 국정원 조사로 대북 송금이 차단되었다면 그 조사자들은 훈장을 받아야 할 일인데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가 이 재판 자료를 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군요. 재판 자료를 주로 공개된 재판, 공개된 공판 자료입니다. 어느 기자가 가서 쭉 속기한 것을 보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9년 하반기, 2009년 무렵에 국정원은 북경에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5억 달러가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시에 국정원은 이 무렵 미국 FBI로부터 김대중 비자금 관련 제보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초 원세훈 원장은 미국 내 비자금을 추적하기 위해서 최종업 제3차장에게 국세청의 협조를 받도록 지시를 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작년이죠. 국세청 박윤준 전 차장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종업 당시 차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국정원장은 5억 달러는 엄청난 액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국내 것만 가지고 될 리가 없다. 그런 취지로 2010년 5월 하순에서 6월 초경으로 기억나는데 원장이 불러서 갔더니 미국 비자금이 있단다. 북한에 들어간다고 하니 각별히 보안에 유의하라. 이현동 국세청 차장을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이현동 차장은 박윤준 국장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합니다. 최종업 증인에게. 이 최종업 씨 자신도 지금 기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세청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최종업 증인은 아주 단호하게 김대중 비자금 수사는 대북 관련성이 있어서 국정원의 직무 범위라고 주장을 합니다. DJ 비자금이 있다는 것은 이미 2009년 북경서 들어온 첩보에다가 2010년 5월 시애틀 정보관이 배신당한 사람으로부터 폭로성 제보를 받아 보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 폭로라는 겁니다. 비자금과 관계 있는 그룹에 있다가 배신을 당해가지고 폭로한 것이니까 원장이 보니 일부가 북한에 평양에 들어간다. 그럼 내가 원장이라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내가 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첩보는 신뢰도가 가장 높으면서도 그러나 신뢰성의 확인을 위하여 시애틀 정보관에게 물증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배려가 없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정보의 신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FBI가 관계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북한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가안보의 최일선에 있는 국정원으로서는 조사에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선 물증을 확보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18일 이현동 전 국세청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성년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이비슨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중국을 경유해가지고 북한에 들어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오는 것으로 안다. 원세훈 원장은 DJ 비자금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유출되려 한다. 핵심 정보원이 수표를 갖고 있다고 제보해왔다. 영장실질심자에서 미국에 있는 비자금이 중국을 경유하여 북한으로 유입되려 한다는 첩보를 받고 실체를 확인하고 북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첩국으로부터 첩보를 넘겨받을 때 대북 연관성 확실하다고 생각했다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읽어드린 대로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성년 증인은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재판은 보통 이 질문 속에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도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재판부가 김대중 비자금 의혹 수사는 허황되거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이라기보다는 대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합니다.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하면서 김대중 비자금이 실제한다는 심정을 가졌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무죄라면 누군가는 유죄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 것 아닐까요? 제가 계속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